자, 교재는 341페이지 주관적 요건입니다.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죠. 자, 고의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쉬운 것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미필적 밑줄 그시고. 자, 밑에 보죠. 자,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필요가 없지만, 그쵸?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가한다, X. 그쵸? 단순히 이 재물이나 이득을 침해한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것. 자, 이 정도만 된다. 이 정도면 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밑에 보시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자, 빨간색으로 거래 당시를 놓고 따집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했죠. 그쵸? 기망이가 있다는 거죠.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원을 빌렸다든지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어. 그쵸? 여기서 막연한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가능했다고 했을 때 사기죄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시세가 조정된 주식입니다. 작전 주식이죠. 그랬을 때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봤고, 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그 다음 변제할 의사나 능력마저도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 동그라미 친 건 다 뭐예요? 동그라미 친 것이 전부 다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결국 사기죄가 인정되었던 판례들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자, 무효인지 유효인지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를 기망하여 밑에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다. 이런 말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서 유동적 무효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나와요. 이건 토지거래 허가 제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정부 당국의 허가를 맡아라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한다면 자, 여기 세종시를 한번 해볼게요. 세종시가 이제 옛날 투기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투기바람 많이 불어서 투기 세력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여기서 땅을 사고 팔 때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허가를 맡게 되면 이 토지거래 토지거래는 유효하게 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를 맡지 못하잖아요. 허가를 맡지 못하게 되면 이 토지거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뭐예요? 허가를 맡으면 유효고 허가를 맡으면 무효다. 그래서 허가를 놓고 봤을 때 이 허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한다. 이걸 뭐라 불러요?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불러요. 유동적 무효. 됐어요? 무효가 유동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동적 무효 토지 거래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기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자기 자본도 없이 밑에 대출금이라든지 분양 대금만으로 상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 방치했다라고 했을 때 먹튀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자기 자본도 없이 돈도 일절 한 푼도 없이 이 분양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사를 중단 방치했으니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먹튀한 애들은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고, 자, 실제보다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죠. 부풀린 허위 계약서라고 해서 기간을 기망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된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네요. 피고인에게 있어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그렇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가리지 않고 고의가 있다고 봤어요. 이런 것까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만큼의 허위로 과다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기망해가 되었다는 거죠. 자, 보험사고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까 했는데 전 시간에 했죠. 전 시간에 이를 묵비한 채
또는 발생 가능성이 개연성이 농후함을 보험사가 발생이 한다는 것이 노용회예요.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착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런 얘기고. 자, 이 편 한번 볼게요. 자,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륭화복에 관련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관습이라든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면 벗어났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골프채로 애군을 쫓아내야 한다. 귀신이 씌워서 그렇다. 너의 집안 전체적으로 귀신이 씌워 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피해자로부터 얼마를 뜯어내는가 하면 약 2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뜯어내도 너무나 많이 뜯어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뜯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저기 조심할 것은 저기 우리 공갈제 파트 할 때 공갈제 파트 가보면 무슨 사건 나오지? 이 공갈제 파트 할 때도 비슷한 판례 하나 나오잖아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조상천도제 사건 나오죠. 그쵸? 조상천도제 사건 나올 거예요.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공갈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이 조상천도제 사건은 액수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요. 100만원대였기 때문에 공갈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건처럼 액수가 억 단위가 나오잖아요. 억 단위가 나왔을 때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 판례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 이게 최신 판례잖아요. 근데 지문도 길어서 꺽쇠 2번을 가보면 지문도 길기 때문에 뭐 출제 가능성이 별로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밑에 11번 판례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하였다.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도 똑같이 대출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이 피고인은 뭐라 그럽니까?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있다를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후에 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밑에 제대로 얘기했었더라면 이 피고인이 갑저축은행에 제대로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얘기했었더라면 갑저축은행은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었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이 피고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죄 기망행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것이고 사기죄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사기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프리하드 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체가 도산을 하잖아요. 도산하기 전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회생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프리 워크아웃 제도인데 이것을 신청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망행위를 통해서 이걸 신청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돈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돈 결국 못 갚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워낙 지문이 길어서 뭐 출제 가능성도 떨어지지만 여기까지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게 한번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도 떨어지네요. 지문이 긴다고 한다면 일단은 출제 가능성이 약간 떨어져요.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서 돈을 빌리죠. 그러면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거 판례 가볼게요. 자, 사기죄 성립 여부는 항상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지? 자, 그래서 이 차용할 당시에는 의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돈을 못 갚았다 할지라도 이건 단순한 채무 불이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사기죄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뜻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하고 B가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인데 A가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그쵸? 충분히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 못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죄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만약에 10억을 당겼었다고 한다면 10억 자체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가야 되는 거지, 민사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사기죄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 당시 돈을 빌 당시에는 능력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뭐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 당시에는 능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밑에도 당시에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 후에 못 갚았다 할지라도 그건 채무 불이행 민사 문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거래 당시를 곧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 후에, 그쵸? 납품된 후에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일시 못 갚았다 할지라도 사기죄로 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고, 자, 밑에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쵸? 노력할 의사도 있었고, 요 말 자체가 사기죄의 고의가 탈락되는 것들이죠.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 뜻입니다. 내가 1억을 빌렸는데 충분한 담보는 뭐 한 3억짜리 뭐 아파트라든지 3억짜리 땅이라든지 이걸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빌린 돈보다는 담보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설령 이 원금을 못 갚았고 할지라도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땅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보다는 더 많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인 고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결국은 줄여들었다는 거죠.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하여금 그 담보 가치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내자 세무 쳐보세요. 선순위 담보 물건의 피담보 채무를 대변제한다. 이것도 범위 내라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탈락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자, 계속적 거래관계죠. 계속적 거래관계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 같아요. 뭐 마이너스 통장, 그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정해놓고 대출받죠? 그래서 그 뭐 수시로 넣고 빼고 하잖아요. 그쵸? 넣고 빼고 할 때 그게 계속적 거래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금 공급만 갖고서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어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줄에 뭐뭇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고, 자, 임대차 문제네요. 그쵸?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주를 했다. 그쵸? 이건 밑줄 그어볼게요. 이건 밑줄 그고 거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했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밖에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우선 변제권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 내가 임차하고 있는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배당받은 것은 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내가 거주도 안 하면서 확정일자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받아가는 건 사기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거주도 했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배당받은 것은 당연한 거죠.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자, 다음. 자, 생명보험 계약이죠. 생명보험은 뭐예요? 사람이 우연한 사고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한 사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 요건인 거예요. 생명보험에 돈을 내가 타먹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는 거죠. 사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나왔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보험계약을 단순 체결한 것만 갖고서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또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그다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뭐 그때 기망이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면 갖고서는 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위법성 가볼게요. 자, 아무리 채권 채무 관계 즉 권리 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망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사회 통념상 그 기망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쵸?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서 사기죄가 되겠다. 그쵸? 기망도 정도껏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통해서 돈을 뜯어갔다면 아무리 채권자를 할지라도요. 그건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채권 채무 관계죠? 채권 채무 관계 나오잖아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니까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권 채무 관계, 채권자 채무자 관계입니다.
여기도 산재보호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처와 공모해서 돈을 뜯어갔다. 허위 내용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갔다. 라고 했을 때 사기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채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 그쵸? 대리자인 피고인이 밑에 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을 제출해서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된다. 이 뜻이죠. 그쵸? 당연히 근저당권 유효하겠죠. 유효해서 실제로 이 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자인 것이 맞다 하더라도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받아가면 사기죄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역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사기죄다 하는 것이죠. 역시 채권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었는데 마치 피해자가 현금처럼 결제할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돈을 받아갔을 때 사기죄가 된다 이 뜻이고요. 자, 20년 이상 점유해서 토지를 점유해왔다 하더라도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결국 위증을 교사해서 그쵸? 자기 앞으로 법원을 개망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취득까지 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 이 뜻이죠. 여기서 좀 어려운 말 나옵니다. 이 민법 문제인데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주점유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주점유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민법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뭐다? 소유의 의사 가진 점유를 말합니다.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라 그래요. 타주점유. 그래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좀 상반되는 말입니다. 물권법에 가보면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나와요. 점유취득시효. 이건 뭐냐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여기 20년 나오죠.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다면 설령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내가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단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동안 점유를 해오고 있다면 그 점유가 소유의사를 가진 점유입니다. 하고 있다면 20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물권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법원을 속여서 문서를 위조하고 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법원에게 착오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결국 법원을 속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 승소 판결을 받아서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것이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죄가 된다. 사기죄 기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위조, 교사, 기망 이런 말 나오면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아요.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자, 무효인 가등기여서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 이 권리를 가진 자가 바로 채권자죠. 이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서 말소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거짓말해서 밑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자 중개인이 기망을 통해서 인감을 받아서 등기에 필요한 인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봤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즉 채권자를 할지라도 환전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약속금을 받아냈을 때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봤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채권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여서 장기간 입원해서 과다한 보험금을 타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입니다. 전체. 장기간 빼기 내가 실제로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나와 있죠? 전부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